두 번째 내용인 콕스의 pH 리그레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서바이벌 아웃컴에 대해서 바이블 어널시스에 대한 내용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사실은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체 내용 콕스의 pH 리그레션이지만 서바이벌 어널시스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앞단에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바이벌 어널리시스는 지금처럼 저희가 기존에 지금 이제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리니어 리그레션, 지금 좀 전에 했던 오디널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아웃컴이 단 하나의 변수였습니다. 하나의 변수였는데 서바이벌 어널리시스는 아웃컴이 두 가지입니다. 발생 여부도 중요하고 발생했을 때까지의 시간도 중요한 아웃컴 정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서바이벌 어널리시스의 아웃컴은 사실 타임 투 이벤트 아웃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타임도 들어가고 이벤트 아웃컴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웃컴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시작부터 이제 이벤트가 일어날 때까지에 대해서의 타임도 들어가고 이벤트도 들어가서 아웃컴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서바이벌 어널리시스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발생을 하는데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기존 이제 로지스틱보다는 좀 더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니까 좀 더 풍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지금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카플란-마이어나 로그랭크 테스트나 오늘 하는 콕스의 pH 리그레션은 이벤트가 딱 단 하나의 종류만 발생을 하고 나머지들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은 전제 조건 하에서 분석을 하는 상황들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실 아웃컴이 딱 한 번만 발생을 하면 더 이상은 사실은 이제 이 분석에서는 팔로우를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트로크 리커런스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재발을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재발에 대해서의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분석을 하는 뭐 리커런트 서바이벌 어널리시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가 이뿐만 아니라 이걸 사실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이벤트 때문에 이 이벤트가 발생을 못하는 것을 이제 감안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컴패팅 리스크 어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그냥 올 코즈 모탈리티면 그런 상황이 이제 고려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코즈 스페시픽한 모탈리티를 이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컴패팅 리스크 같은 걸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오늘은 설명을 안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전형적으로 아는 내용처럼 이벤트는 딱 단하의 종류만 발생을 하고 나머지들은 다 센서링 처리를 하는 내용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대한 거를 이제 뭐 루키미아 환자에 대해서는 릴랩스를 이벤트로 둘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즈 프리 코호트 같은 경우에는 하트 디지즈. 그러면 나머지 이제 이벤트들은 다 센서링을 하는 상황들이고, 그 다음에 엘더리 파퓰레이션은 데스, 그러니까 올 코드 데스를 이제 이벤트로 하고 그때까지의 시간. 그런 식으로 등등등에 대해서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바이벌리스트는, 그러니까 항상 볼 때 선생님들께서 이벤트만 설명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에 대해서의 시간까지도 이렇게 고려를 하면서 여기는 타임 투 이벤트라고 하는 거를 꼭 지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지정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서바이벌리스트는 반드시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게 중도 절단입니다. 센서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센서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이벤트는 일어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정확한 서바이벌 타임을 모르는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센서링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이 사람이 시작부터 종료까지나 아니면 중간에 들어왔던지 하거나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연구 기간이 있을 텐데 연구 기간까지는 이벤트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연구 끝나고 바로 이제 뭐 사망을 할 수도 있고 이벤트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튼 우리가 관측을 하는 기간 내에서는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지 않았을 때라고 하는 이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중간에 이런 A라는 사람처럼 E라고 하는 사람처럼 중간에 들어왔다가 지금 보면 6주째 때 이 사람이 팔로우 로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더 이상 이제 팔로우를 안 하고 동의 처리를 해버릴 수도 있고요. 동의 처리를 할 수 있고 이제 연구자가 이 사람은 더 이상 그러니까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이상하니까 이제 뭐 드랍아웃을 시켜버릴 수도 있고 여튼 그런 이유로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에 로스가 돼버린 드랍아웃이 되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C 같은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망이나 이제 다른 이유들 때문에 이제 위드드로를 하는 경우, 아까 똑같은 상황으로 이제 로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위드드로를 돼서 이제 중도 탈락이 되는 경우, 이런 상황들이 되는데, 사실 이제 B와 같은, 아까 첫 번째 같은 상황이면, 이제 우리는 이벤트가 이 사람들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 합의를 볼 텐데, C하고 지금 E와 같은 상황은 나중에 저희가 만약 이거를 서바이벌 어널리시스 분석이 아닌 다른 분석을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을 아예 분석 대상에서 케이스를 제외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이벤트 관측이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해야겠다라고 고려할 수가 있겠지만 서바이벌 어널리시스에서는 이 사람들을 중도 절단을 처리해서 최소한 이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에는 살아 있었다. 그게 대해서의 타임은 측정이 되어 있다. 이것까지 정보를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실은 이제 그냥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같은 걸 사용하기보다는 좀 더 많은 케이스도 살리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이제 로지스틱은 나중에 이벤트가 발생을 했다 안 했다만 평가하면 되지만 사실 얘네들은 이벤트 평가도 중요하고 그게 따른 이제 듀레이션도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모조모 저씨는 많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대해서 생존 함수를 이제 저희는 이제 최종적으로 추정을 할 텐데요. 생존 함수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이제 생존할 확률이 되겠는데요. 그 이상 생존할 확률이 되겠는데 기본적인 이론은 이렇습니다. 첫 시작에는 모든 사람들이 100%다 생존했기 때문에 생존 확률은 100%입니다. 100%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벤트가 발생을 하든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사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생존 곡선은 이렇게 S자 형태에 대한 곡선으로 해서 아마 이제 무한대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생존 확률은 제로가 될 겁니다. 제로가 될 텐데 이건 이론적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실제적인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피팅 못하니까 계단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 구간과 이 구간 상황에서는 이제 또 동일한 형태에 대해서의 서바이벌 프로바빌티를 가진다라 해서 계단 형식으로 서바이벌 커브를 추정을 하고 제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존 확률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은 첫 시작은 모든 사람들이 생존했기 때문에 100%, 100%가 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언젠가는 생존한 확률은 제로가 되겠지만 우리 연구 기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을 하는 그런 연구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생존 곡선은 이제 중간 지점에서 끊어지고 이제 닫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존 함수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연구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제일 먼저는 각 시점마다의 이제 생존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추정을 하는 게 크루드한 이제 생존 확률을 계산하는 거는 카플란마 에스티메이트입니다. 카플란마 에스티메이트로 해서 각각의 그 지점의 시점에 따라서의 이제 생존 확률은 얼마인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5년 생존율 얼마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을 할 때 카플란마 에스티메이트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근데 이제 옵저베이션 스터디에서는 여러 가지 컴파운딩 이슈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콕스의 pH 리그레이션을 통해서 보정된 서바이벌 프로바빌티도 산출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정된 서바이벌 프로바빌티를 산출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콕스의 pH 리그레이션 모델을 이용을 해서 추정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서바이벌 펑션을 추정하거나 해석을 하고자 할 때 카플란 마이어 또는 이제 콕스란데 사실은 이제 카플란 마이어로 많이 이제 해석을 하시고요. 크루드하게. 그 다음에 이제 추정을 한 다음에 어떤 그룹 간에 대한 서바이벌 커브를 오버롤하게 비교하고 싶다. 오버롤하게 비교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바이벨 어널리시스는 로그랭크 테스트. 이거는 이제 카플란마 SMS에서 추정된 서바이벌 펑션을 이용을 한 통계적인 비교 방법이 되겠고요. 멀티베리어 어널리시스를 한다라고 하면 아까 했던 콕스의 pH 모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도 나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어썸션을 좀 만족을 해야지만 잘 이제 워킹을 하는 모델이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서바이벌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그 아웃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독립변수하고의 관계를 설명을 할 때 뭐 전반적인 모형에 대한 결과 그 어썸션을 다 만족을 하면 콕스 pH 리그레이션을 가도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스티파이드 콕스의 pH 리그레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타임 디펜던트 콕스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pH 자선표를 만족을 하지 못할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일종의 솔루션 역할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근데 오늘은 그냥 일단은 콕스의 PH 리그레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맨 먼저 카플란-마이어 에스티메이트와 로그랭크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NEJ의 2016년도에 나온 이제 데이터가 되겠고요. 결과물이 되겠고, TI 환자와 마이너스 스트로크 환자에 대해서 1년째 스트로크를 이제 보는 연구가 되겠습니까? 1년까지 팔로우업을 하면서 스트로크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지, 그러니까 즉 리커런트 스트로크가 되겠죠. 그게 대해서의 이제 분석을 이제 1년대에 이벤트가 발생했다 안 했다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팔로우했던 타임까지 다 고려를 한 이제 서바이벌 어나리시스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의 내용에 대해서는 서바이벌 그 프로바빌리티를 추정을 하는 커플레머 에스티메이트 방법인데 지금처럼 보면 이렇게 커브를 이렇게 기존의 서바이벌 어나리시스 그 서바이벌 펑션이나 프로바빌리티는 이렇게 아래로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이제 1에서 빼면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확률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서 최근에는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를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뭐 여튼 그걸로 하나 이걸로 하나 똑같은 내용이 하는데 일단 카플라마 에스티메이트 방법으로 각 공간마다의 이제 프로바빌리티를 계산해서 어떤 식의 지금 시간에 따라서 프로바빌리티가 계산이 되는지 이벤트 프로바빌리티도 될 수도 있고 뭐 그 디지즈 프리 그 프로바빌리티도 계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이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군이든 이렇게 세 군이든 서바이벌 프로바빌리티를 비교하는 방법은 여기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처럼 로그랭크 테스트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일단은 여기서 이제 24시간 이내와 이상에 대해서는 스크롤 리커런스에 대한 전체적인 분포는 차이가 없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ABCD2 스트로크 리스크 스코어를 이렇게 세 그룹으로 이렇게 카테고리화이즈 해가지고 비교를 했더니 통계적인 유의성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가운데는 차이가 없을 거고 맨 위에 6하고 7하고 0하고 3끼리만 이제 통계적인 유의성이 좀 확인이 됐을 것 같은데 여튼 카플란마의 에스티메이트 방법으로 로그랭크 테스트하면 기본적인 아웃풋은 이런 식의 형태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눈으로 그래프도 보여주면서 p-value도 적어주고 넘버 오브 렛 리스크도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한눈에 하나의 결과를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저희가 R로 어떻게 실습을 하는지. 근데 R에서는 제가 아직까지 프로그래밍 능력이 조금 하다 보니까 아까 그래프에서 이 넘버 오브 리스크 하는 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힘들어서 이 그래프 그리는 거와 이제 로그랭크 테스트를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대해서는 연구 내용은 기존에 아까 이제 온라인 로지스틱에 했던 데이터셋은 아니고요. 이제 이건 새로운 데이터입니다. 아웃컴이 서바이벌이니까 서바이벌을 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를 찾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좀 다시 구성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뭐냐면 마일드 어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와 하이리스크 TI 환자들 대상으로 아까 앞에 논문과 비슷한 좀 상황이죠. 그래서 올코즈 데스에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모탈리티를 보는 연구로 갔습니다. 그게 영향을 주는 예후 인자를 찾아보자. 그래서 데이터셋은 survival.csv 파일이 되겠고요. 아웃컴은 사망 여부 됐습니다. 됐고 그게 대해서의 타임은 survival t라고 하는 이제 변수명을 잡았고 독립 변수들은 age부터 이제 toast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불러들이는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아까 이제 저희가 앞에 이제 오디널 로지스틱을 이제 실습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거를 지금 어태치문으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놨는데, 이거를 또 활성화를 시킨 상황에서 이 서바이벌 데이터셋을 또 불러들이면 이게 충돌이 나면서 이상한 결과로 이제 도출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앞에 어태치문으로 이렇게 했던 거를 이제 해제시키는 게 디태치입니다. 그래서 이 EX7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일단은 다 해제를 시키시고 그 활성화된 데이터 프레임을 해제를 이렇게 디태치문으로 해제를 시켜주시고 기존에 생성된 모든 오브젝을 깨끗하게 삭제해주는 명령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 이게 리무버라고 하는 이제 명령문이 되겠고 모든 이제 해서 깨끗하게 이제 삭제를 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EX7은 활성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일단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셋을 불러들여야지. 안 그러면 막 충돌나고 이제 이상한 결과를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실습을 할 survival.csv 파일을 이렇게 불러서 저는 survival이라고 하는 이제 오브젝에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했고, 그게 대해서 이제 어태치문으로 이걸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태치문으로 이렇게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EX7에 있는 변수들은 이제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활용이 안 되고, 여기에 있는, 예, 데이터가 이제 활성화돼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먼저, 저희가 이제 카플란마이어 방법으로 서바이벌 펑션, 서바이벌 프로바빌리티를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해서는 이제 맨 먼저는 서바이벌 패키지를 불러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는 R을 설치를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패키지를 따로 설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설치하실 필요 없으시니까 일단 라이브러리로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불러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존 상태의 식별, 그러니까 타임 투 이벤트라고 하는 거를 지정을 해야지만 이제 서바이벌 어너시스가 가능한 상황이니까 그거를 지정을 해주는 이제 함수가 여기 보시면 대문자 s의 urv라고 하는 서바이브라고 하는 이 함수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맨 먼저 타임 변수 그 다음에 쉼표하고 이벤트 변수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0일 코딩 이벤트 변수가 0일 코딩이면 굳이 아래처럼 이렇게 지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나는 그냥 깨끗하게 하고 싶으면 이벤트 변수하고 이꼴 예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벤트에 대한 코딩 값을 지정을 하면 아 이벤트가 여기 1이구나 그다음에 타임은 여기구나라고 얘가 예, 인식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타임 이벤트에 대해서의 아웃컴이 세팅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카플란마이어 에스메이트뿐만 아니라 로그랭크 테스트에서 똑같이 사용을 하는 예,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타임 투 이벤트에 대해서 세팅을 이렇게 한 다음에 예, 카플란마이어 에스메이트를 추정을 하는 함수는 서바이벌 핏입니다. 서바이벌 핏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면 서바이벌 핏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저희가 카플란마 에스티메이트를 추정을 할 것이고 가로 열고 이제 아까 여기 있던 타임 이벤트 세팅하는 내용을 지정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결 표시하고 1로 하면 어떤 그룹과 상관없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의 각각의 타임별로의 카플란마의 방법을 이용을 한 서바이벌 프로바빌리티가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그룹과 상관없이 전체 그룹에서 그냥 전체적인 추정 결과를 보고 싶을 때 물결 표시하시고 1하고 쉼표하고 여기 지금 결합 타입 이꼴 카플란마이어 그냥 이거는 그대로 타이핑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플란마이어 하고 그 다음에 컨피던스 인터벌의 타입은 이제 로그라고 하는 이제 타입을 하면 이제 신뢰 구간까지도 산출을 하고 이걸 저장을 한 이제 오브젝을 제가 KM0라고 하는 오브젝에 이제 지정을 했고요. 그걸 이제 나는 어떠한 특정한 그룹별로 스트라타별로 산출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물결 표시 다음에 하고 싶은 이 변수명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토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별로 서바이벌 프로바빌티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물결 표시하고 이제 토스트. 여기는 사실은 이제 범주형 변수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연속형 변수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똑같이 이제 수행을 시켜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KM1이라고 하는 오브젝에 저장을 했고, 그걸 좀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걸 좀 이제 내용을 보는 함수로 서머리 함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서머리 함수를 쓰면 전체적인 카플란마 에스티메이트에 대한 결과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결과물이 각 시점마다 모든 걸 다 이제 프린팅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길고 제가 이제 중간에 잘라서 이렇게 토스트 1, 2, 이렇게 3, 4도 나오고 이제 5까지 각 시점별로 이렇게 넘버 리스크와 이벤트 수와 서바이벌 프로바빌티, SE, 그 다음에 신뢰 구간까지 이렇게 각각 산출하는 카플란마 에스티메이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거를 이제 다 보는 것도 힘들고 이 중에서 사실은 어떤 특정한 시점 예를 들어서 뭐 아웃컴에 대해 그 모탈리티에 대해 1년째 나는 보고 싶다 아니면 뭐 6개월째 보고 싶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의미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걸 일일이 이제 찾기는 너무 좀 귀찮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편하게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특정한 시점을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타임이 먼슬리 단위이기 때문에, 예, 월 단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썸머리 함수 똑같이 KM1이라고 하는 거를 불러드리고, 그 대신 타임즈는 일단 이꼴 C 해서 C 함수 써가지고 지금처럼, 그러니까 저는 일단 3개월째하고 12개월째 서바이벌 프로바빌티를 보고 싶다. 여기서 3하고 12개월만 이렇게 12만 쓰고 이렇게 하면, 예,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3하고 각각의 토스별로, 예, 3하고 12개월째에 대해서를 이제 산출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어떤지, 프로바빌티가 어떤지를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시점에 대한 프로바빌티를 볼지는 일단 타임에 대해서의 단위를 꼭 확인하시고요. 이게 이제 데이로 되어 있는지, 먼슬리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어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그게 대해서의 이제 맞는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편하게 카플라마 에스티메이트 결과를 좀 보기 위한 옵션으로 이제 보여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바이벌 커브를 그리는 방법. 뭐, 박광희 선생님 파트에서 되게 이제 이쁘게 하시는 것도 보셨을 텐데,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베이직하게 아래에서 플롯하는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래서 이제 플롯을 그리는 거는 이 플롯 함수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거 플롯 함수고, 가로 열고, 여기에 이제 아까 카플라마 에스메트가 저장이 되어 있는 KM1이라고 하는, 예, 오브젝을 여기에 그냥 집어넣으시면 얘가 알아서 서바이벌 커브를 그려줍니다. 예. 그래서 뭐 굳이 X축은 뭐, Y축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정할 필요 없고, 카플라마 에스메트 결과가 저장이 된 오브젝을 여기 지정을 해주시고, 심표하고, 여기는 다 이제 옵션들입니다. 옵션들이라서 메인은 이 플롯에 대한 타이틀 지정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Y림은 예, Y축에 대한 범위. 저는 이제 프로버빌티니까, 서바이벌 프로버빌티니까 0부터 1까지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기엔 너무 기니까 그냥 0.6부터, 그러니까 0.6부터 1 사이 구간까지만 예, 그림을 그려라. 그 다음에 여기는 Y축에 대한 레이블, 여기는 X축에 대한 레이블. 그 다음에 이제 LWD는 선의 두께입니다. 그러니까 1이 기준인데 제가 값이 커지면 이제 선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상황들이 되겠고요. 네, COL은 선의 색깔입니다. 선의 색깔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토스에 대해서 카플란마이어 결과가 여기 저장이 됐으니까 5개의 커브가 이렇게 각각 그려질 텐데 그거를 각각 이렇게 뭐 명명을 하셔도 됩니다. 뭐 블랙, 그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셔도 되지만 이제 숫자 값으로 이제 컬러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아래서 그냥 저는 그냥 1부터 점점 오면 1, 2, 3, 4, 5 순으로 해가지고 그림이 짝짝짝짝 그려지게끔 이제 그냥 예, 지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심표를 하고 그 다음에 마크 이꼴 이런 식으로 예, 예, 빈 공간으로 해가지고 지정을 하면 중도 절단된 거는 표시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 이게 사실은 중도 절단된 거를 표시하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최근의 추세가 카플라마이 에스메트에서 중도 절단 케이스를 좀 제거하는 추세여서 그거를 표시하지 않는 옵션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제정하면 센서링 된 케이스들은 플러스드 뭐 이런 표시가 제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서바이벌 커브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전드는 각각의 선에 대해서 이제 정보들을 드리는 레전드에 대한 옵션입니다. 그래서 레전드라고 하는 펑션을 하시면 되겠고 가로 열고 X는 이제 이 레전드의 위치.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왼쪽 아래라고 하는 옵션으로 해서 바텀 레프트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옵션을 지정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뭐 X축에 값을 X축 얼마, Y축 얼마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위치를 하기도 하지만 그냥 저는 편하게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전드이기 때문에 위에서 세팅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컬러가 1부터 5까지 시작을 했고, 예, 두께는 3이었고, 그 다음에 CX는 이 레전드에 대해서의, 예, 글자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해서 0.8이면 좀 작게 제시하라는 얘기 되겠고, 그 다음에 레전드 이꼴 C 해가지고 각각의 이제 순서대로, 토스 1, 2, 3, 4, 5에 대해서의 예, 레이블들을 각각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예, 입력을 해주시고 하시면 그 플랫 안에 해당되는 위치 안에 예, 그 레전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세팅해서 그림을 그리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그러니까 지금 5개의 토스 5개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그게 대해서 아까 제가 X축, 그러니까 Y축에 대한 범위를 0.6에서 1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범위로 하고 레전드에 대한 세팅,
예, 그 다음에 Y축은, 그러니까 X축은 따로 범위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의 Y축에 대한, X축에 대한 값들이 다 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서바이벌 커브가 그려지고 있고요. 근데 또 최근에 아까 그 논문처럼 나는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벤트가 일어나는 거, 반대 방향, 예. 이벤트 프로바빌리티를 그리고 싶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 중간에 옵션을 이것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서바이벌 프로바빌리티에서 1을 빼면 이벤트가 일어날 프로바빌리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펑션을 써가지고 펑션 이꼴 여기 이게 세팅하는 내용에서 펑션 있고 x라고 가로 열고 1-x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 서바이벌 프로바빌리티가 아니고 이벤트가 일어나는 크기로 해가지고 이제 작아졌다. 그러니까 0부터 이제 1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내용으로 서바이벌 프로바빌리티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똑같이 여기에 있는 범위대로 그대로 두면 사실은 아무것도 그려지지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에 대한 범위로 Y축에 대한 범위는 0에서 0.3까지만 그리게끔 지정을 했고 세팅을 했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뒀습니다. 동일하게 둔 상황에서 두면 지금처럼 보면 이것은 이제 타이틀이 cumulative instance 그러니까 즉 발생에 대한 확률 값으로 계산이 되면서 각각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식의 카플란마의 에스티메이트 결과도 많이 산출하고 있고 그림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서 보여드렸고요. 뭐 앞에 걸로 가느냐 뒤에 걸로 가느냐 사실은 뭐 앞에 거나 뒤에 거랑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좀 보여주시기가 용이한 내용대로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코스별로 서바이벌 프로바빌리티가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로그랭크 테스트를 이제 실행을 시켜 볼 텐데요. 그게 대한 이제 명령문은 서바이벌 diff, 디퍼런스. 그러니까 서바이벌 디퍼런스라고 하는 명령문을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쓰시고 가로 열고 서바이벌 타임 투 이벤트 세팅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물결 표시하고 토스트라고 하는 이제 비교하고자 하는 범죄 변수를 지정하시고 가로를 닫으시면 다음과 같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뜹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막 로그랭크 테스트를 계산하기 위한 통계적인 정보와 함께 마지막에 이렇게 p-value가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하게 그러니까 토스 5개별로 5개에 대해서는 서바이벌 프로바빌리티가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해석이 될 것이고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이 지금 그래프를 보면 딱 눈에 띄는 거는 아더 디터민드하고 SVO 스몰 베이스 오클루즈는 정말 그 프로바빌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나머지들끼리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좀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지금 사실 여기서의 토스에 대한 로그랭크 테스트의 p-value는 전체적으로 5개에 대한 서바이벌 프로바빌티 중에서 차이가 나는 애들이 최소한에는 두 가지 그 토스 클래시피케이션 간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시되는 p-value지 5개가 다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제시되는 p-value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차이가 있다라는 정보는 얘가 주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각각의 그룹끼리는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한 번 더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저희가 스물스물하게는 이제 아까 3주차 때 3주차 때 저희가 아노바 분석을 할 때 이제 이런 내용을 한번 얘기를 했었죠. 전체적으로 평균 차이는 있다라고 아노바에서 입증을 하고 그게 대해서 어떤 그룹끼리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할 때는 멀티플 컴패리즌을 한다. 그게 뭐 큐키도 있고 범페로이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듯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룰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런 룰을 적용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얘는 다이렉트하게 멀티플 컴패리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두 그룹씩 짝을 지어서 로그랭크 테스트를 막 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범페러니 커렉션, 제일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범페러니 커렉션으로 p-value를 커렉션을 해서 제시를 해서 여기에 대한 멀티플 컴패리즌 결과는 이렇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게 여기에 대한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토스같이 범주가 여러 개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고 뭐 아까 남녀라든지 뭐 하이퍼텐션 여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두 그룹이니까 그냥 이걸로 뭐 두 그룹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일단 입증을 하시면 되겠지만
토스와 같이 이렇게 범주가 여러 개인 상황인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체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입증이 되면 멀티플 컴패리즌으로 어떤 그룹끼리 차이가 있는지를 한 번 더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이 로그랭크 테스트는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프로바빌티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그 팔로우 기간, 이 듀레이션 기간의 전체적인 서바이벌에 대해서의 차이 비교를 한 겁니다. 차이 비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처럼은 다 이제 그러니까 크로스가 되는 애들이 없으니까 이제 로그랭크 테스트를 바로 이제 분석을 하면 되는데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크로스가 됐다. 크로스가 되는 두 가지 그룹들이나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사실 로그랭크 테스트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모든 이런 식의 이제 서바이벌 분석에서는 이제 제일 안 좋은 이제 상황이 되는데요. 일단은 그래서 서바이벌 커브를 그리시고 난 후 크로스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안 된다라고 확인이 되시면 로그랭크 테스트로 그룹 간의 전체적인 이 기간 동안의 서바이벌 프로바빌티를 비교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관심 있어 하시는 게 뭐냐면 어떤 게 관심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1년째 여기 1년째 이 지점의 각각의 프로바빌티를 아까 카펠란마이어 에스메이트에서 각각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 프로바빌티하고 그거를 이제 이 그룹 간에 비교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즉 전체적인 게 아니고 어떤 특정 시점 내에서의 프로바빌티를 컴패리즌 하고 싶다.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는데 문제는 소프트웨어에서는 제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손으로 좀 계산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게 대해서 어떻게 손으로 계산할 수 있고 그게 대해서 어떻게 P밸류를 산출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잘 없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슬라이드에 집어넣지 않았고요. 가능은 하다. 가능은 한데 로그랭크 테스트는 그런 건 아니다. 로그랭크 테스트는 전체적인 이 듀레이션 안에서의 전체적인 서바이벌 디스트리뷰션을 비교를 하기 위한 P밸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